지금 온 곳은 봉국사입니다. 봉국사 입구인 이 문은 천왕문이죠. 문 안에 있는 4개의 사람 모양은 사천왕이라고 자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이에요.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천왕들입니다. 제가 날을 잘못 잡아서 온 것 같아요. 이곳은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봉국사도 경국사처럼 신덕황후의 원찰입니다. 원래 봉국사는 무학대사가 조선을 위하여 지은 호국 사찰이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사찰이 소실되었는데 1883년에 한계 스님과 덕운 스님이 사찰을 복구시켰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은 왼쪽부터 명부전, 천불전, 마하선실이죠. 위에 있는 건물은 산신각입니다. 경국사, 봉국사 2개의 사찰의 공통점은 신덕황후, 원찰이죠. 그래서 신덕황후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정릉 입장료는 1,000원이에요. 싸고 넓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조선의 왕이나 왕비들의 무덤의 기본 배치도입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제실을 먼저 갔으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행랑입니다. 행랑, 많이 들어보셨죠? 행랑의 의미는 대문 하인방, 마국간, 창고, 집사방이 있던 건물입니다. 행랑이라는 말만 들어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행랑 뒤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제실과 제기고가 나오죠. 왼쪽 건물은 제기고, 오른쪽 건물은 제실입니다. 제기고는 말 그대로 제기를 보관한 곳이고, 제실은 제사를 준비하고 왕릉을 관리하던 건물이죠. 밖으로 나와서 능 있는 곳으로 갈게요. 앞에 보이는 문은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돌길이 나오죠. 밑에 돌길이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2개입니다. 길을 반으로 나눠서 본다면 왼쪽 길은 향로라고 재양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입니다. 안내문구로 오른쪽 길로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길은 어로라고 되어 있죠. 어로는 재향을 드리러 왕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요건 수라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건 정자각인데 재향을 모시는 건물이고 정청과 배위청으로 나뉘고 이 2개가 합쳐진 모양이 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수복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곳을 지키는 관리자들의 건물입니다. 이 비석은 정능 비각입니다. 능 주인의 행적을 기록한 신도비나 표석을 세워둔 곳이죠. 비문에서 처음으로 안 것이 있는데 신덕황후와 태조의 풀네임이에요. 신덕황후는 순원 현경 신덕고황후 강씨, 태조는 태조고황제죠. 조선에서 황제를 표현하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고려보다 명, 청나라를 눈치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나 봅니다. 비문의 내용은 태조의 2번째 황후가 되었고 조선을 개국하면서 현비로 책봉받았습니다. 1396년 8월 13일에 승하했고 1408년 2월 23일에 양주 남사리 경좌 언덕으로 이장되었습니다. 1669년에 태묘에 부묘하고 순원 현경에 휘호를 추가했고 1899년 11월에 고황으로 시호를 추존되었습니다. 정자각 안을 살펴보자면 가운데 상이 제상입니다. 제상은 제양시 제사 음식을 올리는 상이죠. 앞에 신어상은 신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제상 옆에 망녀상이라고 있는데 제양시 충문을 담을 제기를 올려놓는 상입니다. 반대편엔 준소상이 있습니다. 준소상은 제양시 술통과 술잔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제상 기준으로 묘 방면은 신어상이고 반대편은 축상과 향상이 있습니다. 축상은 충문을 올려놓는 상이고 향상은 향과 향로를 올려놓는 상입니다. 우측에 관세상이 있는데 제관이 손 씻을 물을 올리는 상입니다. 참고로 제관은 제양을 지낼 때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사상 배치도와 기신제라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럼 기신제 진행 과정을 잠깐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관들이 정자각으로 나아가고 향과 축을 전달하고요. 제관들이 자리에 섭니다. 절을 4번 하고 전증을 올립니다. 그리고 헌관들은 순서대로 잔을 올립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충문을 태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를 고합니다. 이제 신덕왕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신덕왕후는 상산부원군 강윤성의 딸입니다. 1392년 8월 7일에 이성계가 현비로 세웁니다. 13일 후에 이방석이 세자라 되죠. 이방원 세자 임명이 1차 왕자의 난이 되는 거죠. 근데 실록엔 이성계가 신덕왕후를 존중하여 그녀의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백응념, 정도전, 조주는 신덕왕후의 장남 이방번이 세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고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승낙했어요. 1395년 9월 9일에 경복궁 조성할 때 역승, 석공, 목공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신덕왕후 생일 때마다 죄수들을 석방하고 신덕왕후가 병이 들어 누울 때도 죄수들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96년 9월 23일에 신덕왕후 승하했죠.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 시기엔 1차 왕자의 날이죠.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한 것, 이것에 대해선 신덕왕후가 이성계에게 자기 아들을 세자로 임명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부인들을 정말 사랑했었죠. 그럼 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성계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첫째로 신덕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이 왕의 부인이니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둘째로 이방원의 입장은 본인이 생각할 땐 조선 개국공신이죠. 그리고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왕권을 낮추고 신권을 올리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권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 때부터 궁에서 일했습니다. 공민왕 시절부터 왕의 행보들을 보면서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기 전까진 잘했었죠. 노국공주가 죽은 후 공민왕은 나라를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공민왕이 죽고 우왕부터 공양왕까지 보면서 왕이 권력을 쥐는 것에 대해 반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이 성군이면 나라가 잘 살지만 암군이거나 폭군이면 나라가 휘청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권력을 쥐고 신하들이 서로 논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이미 여기서 이방원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로 따진다면 입헌군주제죠. 투표가 없는 입헌군주제일 겁니다.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발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마 이방석이 왕이 되었다면 정도전 세상이었을 겁니다. 신덕황후도 도중에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정도전과 권력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싸움에서 졌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것만으로도 이방원의 평가가 좋죠. 결과론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의 관리였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